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핵심 중의 핵심이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적 시즌을 이제 맞이하실 때, 특히 이제 실적 당일 날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17번의 실적 시즌을 정말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도 해보고 이제 실전 투자자로서 이제 오롯이 온몸으로 그걸 체득을 해봤었잖아요. 체감을 해보고. 근데 전혀 다른 시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실적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론이 어떤 발언을 할지, 자, 그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있잖아요. 재무제표에 장표가 나오면서 이제 EPS가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가이던스가 시작이 되는. 근데 저는 17번의 실적 발표를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EPS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EPS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론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매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와 일론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은 이게 사람의 성향으로 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제가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저한테 엄청나게 심하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버립니다. 아이씨 짜증나 그냥 취아프라 경상도로 안 해. 이런 스타일. 근데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저를 다독여주면은 제가 오히려 그 죄책감에 못 버텨가지고 더 잘하려고 더 훨씬 더 막 업이 돼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엄청나게 막 쪼아야지,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지 잘하는 스타일이고, 엄청나게 또 관대하게 해주면은, 뭐, 실수해도 되겠는데, 다음에도 한번.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PS가 미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인해가지고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한 3%, 4% 빠지잖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 확률로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 하기 전에 시집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이던스 때, 예를 들면 이제 미스가 나가지고 주가가 10% 넘게 빠진 상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느낌과 10% 폭등이 있었을 때 가이던스를 대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론이 저는 100% 확률로 이제 실적 발표 나고 난 뒤에 EPS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주가 흐름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일론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PS가 발표되고 난 뒤에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랬을 경우에 일론의 가이던스 때 심리 상태가, 그리고 목소리의 톤의 매너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분기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왜 시장은 이 재무제표상에서 의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것은 무시하고 주가를 그냥 떨궈버리지 하는 그 실망감과, 그리고 이게 좀 분노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고 서운함도 같이 이제 묻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실히 가이던스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을 뒤엎고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했었을 때, 가이던스 때 일론의 그 톤 앤 매너나 그 웃음소리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24년 1분기였거든요. 실적이 미스했습니다. 이제 벌써 미스를 할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미스를 했는데 주가가 6%, 8% 가깝게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가이던스 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때 일론의 그 목소리나 웃음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론도 주주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산이, 평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적 발표 때 그 어떤 기업과도 차별화된다고 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은 프롬프트가 없어요. 대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의 그 실적 발표, 엔베드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CFO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각본 있는 어떤 드라마처럼 짜여 있습니다. 대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아주 규격화되어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젠슨 황도 그렇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CFO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본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형화된 케이스로 이미 뭐 리허설도 거쳤는지 모르겠죠. 뭐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주주도 당연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짜여져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임원들도 붙어가지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각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생 라이브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애드립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 가이던스가 흘러나갈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PS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이던스 때 일론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때도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나왔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EPS 발표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일론의 가이던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톤앤 매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했었던 호재거리 이야기들도 포장을 해가지고 없던 이야기도 뭐 꺼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는 것이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PS가 중요하지 않다. 테슬라는 미래로 갈 것이야. 테슬라의 미래 프리미엄이 중요한 것이 지금 과거의 데이터의 그 성적표가 뭐가 중요해. 절대 테슬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이던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일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할지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뭐 이제 알라송아미가 붙고 CFO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를 서포트할 거야.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이던스를 맞이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린다고 완전히 다 힘이 빠져버리는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3분기였나요? 그때 2분기였나요?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마 이것도 대본에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2026년도 상반기까지 아니면 2026년도 하반기까지 테슬라가 힘든길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도 스스로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정신분열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그 이제 자기 이제 자서전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 조금 불안정해질 때가 있다 자기 심리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이거 왜 떨어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천재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분기에 근데 왜 주가를 떨어뜨리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가이던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제 가이던스가 너무 실망스럽게 나오면은 이제 일론에 저 왜 나오지? 저렇게 이야기할 거면은 저렇게 힘없이 얘기하고 아무런 것도 포장도 안 해주고 그냥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왜 나오지라는 실망감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7번의 실적 시즌을 돌이켜 보면은 신기하게도 EPS가 과거의 성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김없이 특히 이 브레이크 타임이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난 EPS가 발표가 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약 30분 정도 됩니다. 길게는 1시간인데 그때 주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이던스의 톤앤 매너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이던스가 거기에서 호재거리들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근데 꽤 많은 케이스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적이 안 좋았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실망 매물로 해가지고 빠져서 주가가 빠지니까 가이던스의 분위기마저도 침울해지더라. 그리고 일론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지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이거 얘기하는 순간 주가가 4, 5%를 바로 빠질 건데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5년 4분기 역시도 EPS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EPS가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줘야 되는. 저는 이제 폭망에 가깝지는 않다고 한다면은 이제 0.4달러 이상, 지금 0.44달러가 컨센서스인데 0.4달러 이상만 나와준다. 그게 미스긴 미스죠.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안도를 할 수 있다. 지금 뭐 탄소 크레딧도 빠지고 지금 전기차가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컨센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지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자리가 0.4, 4가 보여진다고 하면은 미스긴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를 바라보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장은 턴어라운드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본격적으로 뭐 오퍼레이팅 마진도 좋아지고 이제 그로스 마진도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EPS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자칫하면 EPS가 너무 안 나와버리면은 이 기대감마저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일론이 또 침울한 상태에서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각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CFO도 모르고 임원들도 모르고 일론도 모른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EPS에서 그 결과에 따라가죠. 일단은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일론이 완전히 그냥 기분이 업돼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적인 가이던스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패턴, 심리적인 흐름은 이제 2016년도의 실적 시즌에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2027년도의 실적 시즌에서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이던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가이던스 전에 EPS와 그 브레이크 타임 때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는 오히려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실적 발표 전에 만약 10주를 매수한다 그러면 5주, 실적 발표 이후에 5주, 그래서 5대5에 조금은 이제 균형 잡힌, 이전에는 뭐 7대3, 3대7 이렇게 투자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잘 종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연구개발비가 보통 1조 가깝게 막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5대5로 실적 발표 전과 실적 발표 후에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EPS가 상당히 중요하고 브레이크 타임에서의 주가 흐름 역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